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저희가 9월 한 달간 같이 달려왔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9월에 인사를 보내주면서 골프공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골프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매끈해야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골프공에 크고 작은 굴곡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딤플이라고 불리는 이 굴곡들이 오히려 골프공을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기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시장에 보이는 이 크고 작은 굴곡들도 우리 시장을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원 씨, 네. 이 굴곡져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원 씨에게는 이렇게 굴곡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좀 굴곡이 많았지만 네. 지금 특별히 지금 주식시장에 굴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이 좀 굴곡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수민 씨도 저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어떠세요? 또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 상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 날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 보여줬던 이런 크고 작은 굴곡들이 또 이제 9월 넘어가고 10월이 다가오니까요. 이 10월에는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에 더욱 멀리 날아가자. 굉장히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저희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국내와 미국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열어보기 전에 알아봐야 하는 국내 증시 브리핑 코너 우리 또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이 호조에 S&P 500은 역사적 신고가를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2%대 강세를 보였지만 대만과 한국은 이 상승에서 소외되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론 호실적 등 반도체 호재와 중국 부양책 이슈 모두 하루짜리 상승 재료에서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8월 말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틀 연속 매수 보여주긴 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그간 가파르게 올랐던 헬스케어는 전장 양시장에서 지수 하락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스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이 두 종목이 코스피를 끌어내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지수 기여도 하위 5종목 중에 4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특징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중국 경기 부양에 소비재 판매 호조 기대되면서 상승해줬고요. 경영권 분쟁 이야기로 FN가이드 거래 재개 후 이틀 연속 하한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이후에 반등세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대형주 중심의 하락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약세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미국 증시가 3주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9월을 마감을 해보면서 계절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불려져 왔던 악명 높은 9월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9월도 상승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1.8%, S&P 500 지수는 1.6%, 나스닥 지수는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올 9월을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번 상승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꼽혔습니다. 9월 18일 연준이 이례적으로 0.5%포인트의 비컷을 단행했는데요. 이는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 조정했던 조치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투자자에게들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었고요. 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기술주들이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이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모습이 부각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주요 3대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9월 30일인 오늘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2일에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도 발표가 됩니다. 또 10월 4일에는 9월의 고용 지표 공개가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 고용 지표가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용 지표가 주식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신뢰감까지 함께 흔들리게 되면서 증시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도 추가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이번 주에 또 다른 중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46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발표가 이 예상치를 넘어서게 되면 테슬라 주가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주 증시 상황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국내 증시부터 저의 뉴욕 증시까지 알아봤는데요. 증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핫 이슈 제가 준비해온 것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수민 씨한테 질문 하나 해보고 네. 싶은데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또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네. 축구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붉은 악마로서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을 홍명보 감독으로 교체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아무래도 축구 팬들이 축구장 내에서 이 홍명보 나가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 축구 팬들의 마음을 좀 대변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많은 유명인부터 축구 팬들, 인플루언서까지도 굉장히 이 부분에 안 좋은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아무래도 청렴하게 이 협회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 면접 절차 없이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은 것이 어쨌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어졌다라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축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 만큼 이 문제에 쉽게 불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은 이에 관련된 질문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거진 의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HDC 직원들이 계속해서 개입되었다라는 의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몽규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HDC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대한축구협회를 사유화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에 HDC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공사의 시공사는 동부건설로 현장 소장 또한 동부건설에서 HDC와 관련 없는 이 직원을 임명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이로 인해서 본 이득이 한 푼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수민 씨, 이런 HDC의 입장 또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뭔가 기존과 이름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축구장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의원들도 이 부분을 좀 꼬집었습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이 축구 종합센터의 가상 디자인의 사진입니다. 앞에 버젓이 HDC 아레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어째서 원래 이름 NFC가 아닌 HDC 아레나로 나와 있는지 해명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정몽규 회장은 가칭일 뿐이며 설계 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일단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이밍 라이츠를 팔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경기장 이름을 붙이기 위한 디자인 예시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문체부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HDC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지만 이 국가의 혈세가 들어가는 지원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 HDC의 주가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지도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핫이슈 한번 알아봤다면 우리 수민 씨가 전달해 주실 핫이슈 어떤 거 있나요? 네, 오늘 두 번째 핫이슈는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오늘의 핫이슈가 이 고용 지표인 이유가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원 씨, 네. 요즘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굴곡점이 많고 오르락 내리락 아주 그렇죠. 안 좋죠. 네, 우리 증시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뉴욕 증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고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오는 이 고용 지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보고서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주원 씨, 네. 이 고용 지표 데이터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이번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고용 지표 사실상 뭐 어떻게 나올 것 같다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뭐 수치 자체는 잘 나와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부분에서 잘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조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짜 AI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용이 잘 나와줄지 이런 게 좀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의견도 동일할 텐데 전문가들은 9월 고용 지표에서 약 14만 4천 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을 했고요. 실업률은 4.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예상과는 다를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연준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경우에 이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요. 증시의 상승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든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주원 씨, 네.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어떤 증시 발표들이 남아있는지 아시나요? 일단 민간 고용 부분이 있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용 지표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있나요? 또 테슬라가 남아있죠. 앞서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 외에도 구인 이직 보고서도 발표가 되고요. 민간 부분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까지 고용 관련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이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 또한 크게 증폭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죠. 이들이 향후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핫이슈부터 저의 핫이슈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이 미국 증시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핫이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원 씨, 네.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요, 지금 환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을 바꾸는 그런 시기에 앞서 있는 만큼 계절에 대한 투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또 오늘 9월 마지막 날이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또 피부로 느껴지는 하루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또 계절별로 투자할 만한 트렌드, 그 투자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입니다. 봄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데요. 이 주식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감돌기도 합니다. 수민 씨, 봄철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있을까요? 아무래도 봄에는 이렇게 농업 관련 주식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농식물의 생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 또는 비료 관련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여행업계도 봄철에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꽃 보러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항공사와 호텔 관련 주식들도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수민 씨 혹시 네.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오. 사진처럼 꽃이 이렇게 피어나기도 하고 네. 뭔가 겨울에 생명력이 움츠러들었다가 봄에 이렇게 만개하는 느낌? 네, 네, 그러면 주원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사실상 원래 봄을 좋아했는데 네. 이제는 봄이 황사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봄보다는 가을, 요즘 같은 이 가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무 좋으니까 또 살도 찌고 이러는데 네. 봄에 여행을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봄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여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휴가를 떠나기도 하죠. 여름철에 인기 있는 제품을 또 좀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민 씨 어떤 투자가 좀 유행을 할까요? 불과 몇 주 전인데 우리가 정말 폭염에 많이 시달렸었죠. 이런 여름철에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이 더운 날씨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전력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은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시원한 음료들도 이 여름 관련 주식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행 관련 주식, 이 여름에도 여전히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휴가 시즌이 또 여름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여행 관련 주식이 이 휴가 시즌에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름 이제 지난 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뭐 한전 이야기도 하면서 전기요금 동결 이야기도 했고 우리 수민 씨가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꽉꽉 채워두겠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반영해서 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 투자에 그대로 접목시키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죠. 딱 가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가을은 또 어떤 투자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줄까요? 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따끈따끈한 가을이죠. 이 수확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을은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가을이라는 이 시기에는 농산물 관련 주식들이 투자 대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텐데요. 또 가을에는 유통업체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미리 대비하면서 재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업체들의 주식도 가을부터 미리미리 주목해야 되는 분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가을 하면은 이제 가을이 찾아왔는데 네. 혹시 우리 수민 씨 직접적인 삶의 변화가 된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환절기니까 알러지도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으니까 좀 살도 찌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는데 수민 씨는 어떠세요? 또 아무래도 가을에 먼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내년 여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헬스케어 주식들도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이제 여름 뭐 휴가도 끝났겠다, 추석도 끝났겠다. 이제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올라올 때다 보니까 네. 헬스케어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또 통찰력이 있으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어떤 투자가 또 있을까요, 수민 씨? 아무래도 겨울은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따뜻한 의류나 난방기기가 인기인데요. 패션 브랜드나 난방 관련된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또 여행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보니 사계절 모두 여행 관련 주식들은 또 호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 여행하면 또 스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조트와 스키장 관련 주식들도 겨울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이 연말 관련 쇼핑들도 이슈가 되면서 유통업계들의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쇼핑 이야기 하니까 사실 추석에 이 아울렛 같은 곳에서 네. 이 겨울 맞이해서 외투가 좀 잘 팔렸어야 매출이 좀 도움이 됐었을 텐데 네. 이번 추석 때 너무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매출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울렛 유통업계가 이 부분에서 힘을 좀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수민 씨 겨울 들어가면서 특별히 좀 기대되는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어볼 수 있다 이런 게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오늘은 어떻게 입어볼까 좀 찬바람이 부는데 가디건을 챙겨볼까 이런 부분들이 또 계절이 바뀌면서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것도 투자에 또 접목시켜 보시는 게 우리 투자자의 현명한 덕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방송 멈출 수가 없겠죠. 방송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팍스탁 세 글자 쳐보시면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멘토님들의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인사드렸던 만큼 또 저희가 준비했던 공간이 있는데요. 앞서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 우리 한 해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가을이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시작을 알리는 이 가을이 다가온 만큼 9월에 어려웠던 장은 보내주고 이제 10월에 또 따뜻한 불장을 기대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 불장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공부가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어 있는 팍스 통신망,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QR 스캔하셔서 저희와 불장 전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 개장하기 전부터 알찬 정보들을 또 이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10월에 알차게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팍스 통신망 접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팍스 통신망과 팍스탁과 함께라면 뭐 장 시작 전 주말 할 것 없이 굉장히 유익하게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더 지체하지 않고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쉽고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기만 했던 이런 경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기업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바로 애플인데요. 이 애플하면 요즘 떠오르는 게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출시됐던 이 아이폰 16과 16 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새로운 아이폰이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 16 시리즈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아이폰 16 프로와 1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됐던 아이폰 16 프로가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프로의 모션 디스플레이가 더욱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을 하고요. 바이오닉 칩 덕분에 처리 속도까지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사진과 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더 좋은 퀄리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트 모드, 초광각 렌즈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 어두운 장소에서 찍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현상 때문에 괴로우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16 프로에 도입된 이 나이트 모드라는 게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진을 밝게 찍어주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카메라를 쉽고 편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이 아이폰 16의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모델로 또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성능을 또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애플이 환경을 정말 중요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도 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이 지금까지 박스 크기를 줄이거나 케이블 제공을 멈추는 등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갔었는데 이 소비자들의 의견은 좀 갈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원 씨, 네. 주원 씨도 이 아이폰 사용하시잖아요. 네. 이 아이폰 애플이 또 이 탄소 중립을 가져가면서 바뀐 부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굉장히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우리 박스도 안 주고 케이블도 안 주니까 가격 좀 내려주면 어떠나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기도 하지만 친소비자 경영을 좀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포함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애플이 조금 한국을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리 수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변화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박스 크기를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박스 크기를 줄이는 것이 탄소 중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박스 크기를 줄인다는 게 이 트럭이나 화물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을 늘려주기 때문에요. 박스 크기가 줄어들면 적재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게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들을 가져가지만 이 물류비를 다운시켜준다는 부분에서도 애플에게는 정말 좋은 경영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물류비 절감까지 해내고 있는 만큼 그렇게 비용 절감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돌려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애플의 CEO 제프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 팀쿡이 10년 넘게 애플을 경영을 해오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끌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제프 윌리엄스가 새로운 CEO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프 윌리엄스가 1998년 애플에 합류를 했었는데 이 애플의 공급망과 환경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회사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 아이폰의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런 접근법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도 정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애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이 제프 윌리엄스의 의견도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폰의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이 이 제프 윌리엄스가 주도했던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탄소 배출의 감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가 재활용 소재를 대폭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애플이 모든 제품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들도 계속 변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애플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함께 위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애플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이 사용자에게는 자부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함께 환경을 위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또 애플의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우리 주원 씨도 계속 애플을 사랑하는 우리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네. 지금까지 애플 기종들 아이폰들 많이 사용을 해오면서 네. 가장 인상 깊은 모델이 있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초기 모델 때 SE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네, 처음 네. 나온 SE 시리즈. 그때 너무 이뻐서 아이폰에 반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생이어서 제가 아이폰을 쓰지 못했고 그 모델에 반해서 그 이후에 아이폰
8인가를 처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이 저에게는 아이폰의 어떤 시그니처, 완전한 모델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이폰 8을 정말 좋아하시는 애플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무래도 스티브 잡스가 홍보를 했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던 카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SE나 A 시리즈까지가 이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반영됐던 기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우리 주원 씨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폰 8이나 SE 같은 작은 라인들에 또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을 발표를 합니다.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 것 같은데요. 사실 MP3나 오디오 이런 것들을 정말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는 시대였었는데 이렇게 작고 가벼운 아이폰에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있다는 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처음 아이폰을 사용했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아이팟을 처음 사용했었는데 이 터치로 작동이 된다는 것부터 여기에 정말 많은 음악이 한 번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당시 아이폰이 정말 단순한 핸드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징부터 이 음악 듣기, 컴퓨터 같은 기능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스마트폰이다, 똑똑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플이 매년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면서 아이폰을 발전시켜 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도 그 혁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단순히 이 기술적인 발전에 그친 게 아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플이 사용자 경험을 항상 최우선으로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화면의 크기부터 터치 감도, 카메라 기능까지 모든 면에서 사용자를 우선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호감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 주원 씨는 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성능 이런 것보다도 네. 사실 카메라, 그 분위기 있잖아요. 감성을 얼마나 잘 잡느냐 이거에 좀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 사용할 때 삼성폰이 좀 저희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감성을 아이폰만이 저의 감성을 담아낸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이폰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또 디자인 같은 부분도 요즘에 삼성과 아이폰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자꾸만 아이폰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좀 디자인에 이런 거 보면은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스타벅스 사례에서도 이 애플과 함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하면 이 애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정말 강력한 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원 씨처럼 디자인이나 감성에 대한 두터운 팬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종이 변경될 때 아이폰에서 삼성으로, 삼성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아이폰 사용자는 그대로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삼성 사용자는 그대로 삼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애플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감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요. 애플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저로서는 애플이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와 이 애플 워치까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제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애플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사용자들에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편리성이 정말 다른 브랜드보다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이 아이폰의 16 시리즈도 애플의 다른 제품들과 완벽하게 연동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로 아이폰을 잠금 해제할 수가 있고 에어팟을 통해서 음성을 자유롭게 전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번에 나온 아이폰 16 시리즈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다음번 기계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어떤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된 측면 터치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아이폰의 정말 고유 기능인 햅틱을 사용해서 이 카메라 사용 시에 편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또 추가적으로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면서 사실상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 없이 아이폰 하나만 들고 나가면 전문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아이폰이 디카의 영역까지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혁신적인 역사 그리고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비전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이 아이폰 16 시리즈와 이 애플의 CEO인 제프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담아봤습니다. 애플이 앞으로는 또 어떤 놀라운 혁신들을 보여줄지 애플 사용자로서는 정말 기대가 되는 측면인데요. 애플의 주식 또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수민이를 또 마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 시간 또 애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달려와 봤는데 우리 주원 씨는 이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애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죠, 저희에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플이 뭐 전기차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된 부분은 또 내려놓고 네. 지금 또 핸드폰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전략을 다시 짜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하면서 이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좀 우리 기업들을 알아가는 게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키워드를 믿고 애플이 가격 인하의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또 CEO가 바뀌면서 이 제프 윌리엄스의 철학들이 애플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애플이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 시간 애플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수민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 인베스트이너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잠시 뒤에 주원 씨가 정말 재미있는 퀴즈 타임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주원 씨의 퀴즈 타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보시면서 출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식품 관련된 식품주가 들어있는 마트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통주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을철이니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많이 유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월마트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해볼 거니까요. 이 마트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먼저 많은 기업들이 참 많은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로고들 많이 보셨죠? 우리 심장을 좀 뜨겁게 하기도 하고 쫄깃하기도 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로고들 우리 길에서 만나면 바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수민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수민 씨, 운전도 하시니까 이 네. 브랜드들 좀 익숙하신가요? 아, 그럼요. 앞뒤 옆으로 계속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특히 오늘 준비된 브랜드들은 정말 나중에 성공한다면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브랜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 운전하실 때 네. 이 브랜드 만나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운전할 때는 또 여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주차할 때 주차장 폭이 좁은데 어. 옆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좀 다른 자리를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이 브랜드들 연비는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또 아무래도 스포츠카가 많다 보니까 일반 차종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아서 리터당 한 8, 9km가 나올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제가 이 브랜드에 갔어요. 이제 이 차를 사러 갔는데 직원분과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겠죠. 그러면서 저도 많은 질문을 하겠죠. 그 와중에 제가 직원분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차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직원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직원분이 이게 사실은 뭐 한 6에서 8 정도 나오는데 고속도로 달리면 조금 더 잘 나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뭐 이 차 사는데 연비를 왜?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이게 기업의 전략입니다. 사실상 상대할 가치가 있는 거에만 상대를 하는 겁니다. 요즘의 기업의 전략 자체가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거에 대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연비 같은 거는 좀 무시하게 되는, 이 차들이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약점들은 좀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장점이나 강점이 부각되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좀 방법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소위 2위 전략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삼성이 1위고 2위 하면 LG죠. 2위 LG 하면 LG가 서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LG가 애초에 중저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명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맥도날드를 따라잡기 위한 버거킹 그리고 코카콜라를 따라잡기 위한 펩시의 전략이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비교 경쟁사를 굉장히 까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밟고 올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택을 한 건데요.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맥도날드를 저격한 광고를 선보이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한 소년이 간판 기둥을 툭 치자 이게 버거킹으로 바뀌면서 맥도날드에게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이 신선한 어떤 표현 기법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맥도날드도 맞불 작전을 내세웁니다. 한 소년이 산 맥도날드 세트를 친구들이 막 뺏어 먹자 다음 날부터 버거킹 봉투에다가 맥도날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뺏어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카콜라, 펩시도 마찬가지죠. 펩시가 코카콜라를 광고에서 대놓고 까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여주곤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광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이끌기에 충분했던 그런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를 비교 광고라고 하는데요. 비교 광고의 사전적인 정의는 제품의 몇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경쟁 상표들을 직간접적으로 거명함으로써 이 자사의 상표와 경쟁 상표의 비교를 광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품의 성능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요. 경쟁사와 비교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자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이 있었다라면 또 소극적인 전략들도 있습니다. 수민 씨, 마트를 갔을 때 혹시 시계, 파는 시계 말고 이렇게 달려있는 시계 본 적 있으신가요? 오, 생각해보니까 마트 안에서 시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해야 되니까 시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물건만 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뭐 카페에 갔어요. 카페 갔을 때 좀 불편한 의자에 있으면 또 오래 앉아 있기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전략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 회전율도 안 좋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카페
회의 나쁜 수익성으로 또 직결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의자를 불편하게 하고 또 시계를 설치하지 않고 또 제가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려갈 수 없도록 되어 있대요. 오. 한 바퀴를 돌아야 원하는 층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물건들도 많이 보고 하면 또 좋은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노력하는 부분이 많았구나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업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마트의 대부분은 시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뭐 시간 보지 말고 여유롭게 쇼핑하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마트의 매출을 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용하는 브랜드에서 포인트 계정을 만들도록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합니다. 이 이유 자체가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함이 아닙니다. VIP 고객이면 약간은 등한시해도 되고 아직까지 우리 주 고객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주 고객으로 딱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많은 것도 맞는데 우리 눈에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곳에 많이 좀 개업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고객 경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주문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화장실을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전략을 사용한 기업 월마트, 미국의 월마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월마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원스톱 쇼핑으로 고객층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생각을 잘한 게 바로 이 약국을 매장 안에 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을 제조하고 약을 받는 데까지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20분 이상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고객들은 쇼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좀 지혜로운 전략을 펼치면서 이 쇼핑몰이 굉장히 미국에서 커다라해지게 됩니다. 월마트의 창업자이죠. 샘 월턴은 지금까지도 워렌 버핏 더불어서 넷플릭스 CEO, 아마존 CEO의 롤모델로 여겨지며 기업들의 본보기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월마트 상품들은 서민들에게 맞춘 저가로 설정을 해서 잘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마트의 매출이 미국의 소비 지표를 보여준다라고 할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월마트 미국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수민 씨도 보셨나요? 저는 월마트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월마트에서 들여오는 상품들이 우리나라 직구로도 되게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이 월마트 만나볼 수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긴 하지만 우리 유통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월마트니까 이 부분 오늘 아셨다면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인데 종목 이야기 안 하고 끝낼 수 없겠죠.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 월마트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마트주로 힘을 써볼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 하이마트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에서 식품주와 더불어서 우리 유통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 알아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명 유통가로 일컬을 수 있는 이 두 기업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어떻게 펼쳐야 할지는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수익성을 좀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면 신선 상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고요. 그만큼이나 이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식품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마트부터 마트에 대한 얘기를 좀 수민 씨와 해봤는데요. 수민 씨, 오늘 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아무래도 이 월마트는 미국에 있는 마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마트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사실 알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시간 통해서
이 CEO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 네. 이 기업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기업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롤모델에 이 월마트 CEO분도 또 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수민 씨는 이제 성공한 분이라면 다 롤모델로 수집하는 롤모델 그럼요. 수집가로 롤모델 부르도록 수집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 월마트 같은 이야기도 해보고 많은 유익한 이야기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침 시간에 함께 하시면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